참 마음 아프네. 왜?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결국 이번 호날두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가 페널티킥 한 골로 끝나버렸잖아. 그래도 나름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인데 끝이 안 좋아서 좀 그렇네. 그러게. 상암에서 노쇼할 때만 해도 정말 미웠다가 또 월드컵에서 등으로 어시스트 해줘서 좋았다가 마지막은 안 좋게 끝나는 거 보면 참 애증의 관계네. 호날두가 박지성과 맨유에서 같이 경기를 뛴 적도 있어서 한국에서 팬이 정말 많았지만 상암에서의 노쇼로 한순간에 원수 같은 관계가 됐잖아. 이런 식으로 친구였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된 나라들이 있어. 국제 관계가 한순간에 비틀어지기는 쉽지 않잖아. 그런 경우가 있었나? 궁금해? 그건 오늘 검색해볼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 거참 궁금하네. 빨리 검색해보자. 물론 지금은 국제관계라는 게 한순간에 비틀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파시즘 같이 독재 정치가 만연했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재자의 결정 하나로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비틀어지기도 했어. 그치?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친구였다가 적대를 한 국가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추축국과 연합국 한쪽이 끝날 때까지 싸운 비극적인 전쟁 아니었어? 이게 사람들이 은근 모르는 사실인데 나치 독일과 소련은 사실 친구 그 이상의 협력 관계였었어. 나치 독일이랑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만 보더라도 정말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울 정도였잖아. 그 둘이 협력 관계였다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나치 독일과 소련은 한 가지 공감대를 갖고 있었어. 한쪽은 파시즘, 한쪽은 공산주의. 서로 완전 반대되는 국가가 공감돼? 둘 다 국제적으로 왕따였거든. 1차 세계대전이 독일 제국의 패배로 끝난 후 히틀러가 집권할 때까지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군사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또 독일 내에서 군사 훈련조차 할 수가 없었어. 반면에 소련은 풍부한 원자재와 군사 훈련을 할 만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전차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지. 적과의 동침 같은 느낌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거네. 나치 독일과 소련은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었고 독일과 소련 사이의 국가들을 점령했을 때 영토 분할까지 미리 합의했어. 실제로 폴란드는 점령당하고 독일과 소련이 서로 나눠 가졌잖아. 게다가 지도자였던 히틀러와 스탈린의 개인적인 사이도 나쁘지 않았었어. 스탈린은 히틀러가 반대 세력을 숙청했던 사건, 장검의 밤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었고 히틀러는 독소 전쟁으로 서로 피 튀기게 죽고 죽이던 중에도 우리가 만약 소련을 정복한다면 나의 대리인은 스탈린을 세워야 한다 라고 했을 정도니까. 하지만 결국 히틀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독소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두 나라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 앞에서 말한 독일과 소련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2차 세계대전의 다른 국가들 중에 있거든. 어딘지 알아? 프랑스랑 영국은 서로 죽일 듯이 싸웠다가 독일과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은 거니 아닐 테고 어느 나라들인데? 바로 일본과 영국이야. 에? 영국하고 일본이? 말 그대로 대륙의 끝과 끝에 서로 먼 나라인데 둘이 접점이 있었어? 아까 독일과 소련의 동맹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동맹이었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었어. 공동의 적? 서로 그렇게 멀리 있는데 공동의 적이 생길 수가 있나? 유럽이랑 아시아 전부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라면 어떨까? 러시아 제국이구나. 그러면 말이 되네. 러시아 제국은 땅덩이는 크지만 쓸모도 없고 춥기만 한 시베리아보다 더 남쪽에 있는 땅을 얻기 위해 남하를 하고 있었어. 이때 러시아 제국은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와 영국령 인도를 차지하려 했지. 인도는 영국의 최대 식민지 중 하나고
만주와 한반도는 일본 제국이 군침을 흘리던 곳이니까 한 번에 영국과 일본 두 개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 결국 두 나라가 함께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거지? 나폴레옹 전쟁 승리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식민 국가들과 혼자 놀던 영국이 먼저 극동의 신흥 강국 일본에게 손을 내민 거야.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며 세상을 왕따시키던 영국이 먼저 손을 내밀 정도면 상황이 많이 위급하긴 했나 보네. 그래서 어떻게 서로 도와준 건데? 간단하게 전쟁은 일본이, 돈은 영국이 라고 정리할 수 있어. 당연히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전쟁을 하면 일본이 이길 수가 없겠지만 영국이 자본력으로 일본의 국채를 전부 사주거나 최강의 해군이었던 영국의 최신 군함을 일본이 최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도왔거든. 결국 영국의 도움을 받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과 만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게 됐고 영국은 영국령 인도의 지배를 공고히 해서 후에 2, 3차 영일 동맹까지 맺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지. 하지만 결국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에 적국으로 싸우게 됐잖아. 일본이 반공산주의 동맹에 나치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가입하게 되었고 결국 이 동맹이 추축국이 되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거지.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해졌다가 싸웠다가를 반복한 애증의 국가, 일본이 있지. 요즘에는 워낙 중국이 행패를 부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래 차라리 일본이 낫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때는 삼국시대 백제와 야마토 정권 시기라고 봐야 해. 백제의 근초고왕이 아들인 근수고왕을 일본에 보내 그 유명한 칠지도를 선물하기도 했거든. 근데 굳이 왕자를 보낼 필요까지가 있었나? 왕자를 보냄으로써 백제 본토의 왕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일본에 사는 왕자는 변을 피하고 복귀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고 백제의 왕자를 통해서 선진 기술들을 일본에 전달할 수 있었거든. 그럼 일본은 백제에게 무엇을 해주었는데? 백제는 정치 구조상 귀족들이 개인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쟁이 나면 왕이 그 군대를 빌려가는 방식이었어.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고작 5,000명의 결사대밖에 지휘하지 못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지. 아, 그럼 일본은 백제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군사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서로 윈윈했던 거네. 하지만 백제가 멸망한 뒤 발해와 통일신라의 남북국 시대나 고려시대 동안은 교류가 거의 없다가 조선시대, 일본은 전국시대가 시작되어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때 이 작은 국가들이 어떻게든 조선과 교류를 하려고 노력했었지. 작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선에게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어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때 조선은 일본에 대해 압도적 우월감을 느끼게 된 거야. 세조가 직접 외인들은 우리의 신민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균형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깨지게 된 거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과 일본은 전면전까지 벌어지게 됐으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됐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 뒤로는 서로의 국력이 비슷비슷해서 수평적인 관계였는데 근대 시기 일본이 조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먼저 개화를 하게 되었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격히 국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조선을 침략, 결국 조선은 식민 지배를 겪게 되었지. 그때의 식민 지배 앙금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아직도 일본 하면 뭔가 이웃 나라지만 조금 꺼려지는 대면대면한 관계가 된 거고. 그 뒤 현대시대, 지금은 사이가 친밀해졌다가 악화되었다가를 반복 중이지. 그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걸 보면 아직 둘 사이는 완전히 악화되진 않은 것 같아.
오늘 검색해본 여러 국가들의 공통점은 전부 혼란했던 대전쟁의 시기에 서로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점이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친밀했다가도 총을 겨눌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 강대국의 주변 국가 침략, 이탈리아의 극우정당 집권.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세계대전만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 확실한 동맹을 만들어야겠지? 맞아. 과거 조선처럼 고립주의로 일관하다가 도움도 못 받고 침략당할 순 없는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검색해보자고. 인사하자.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맡은 닉냄 전 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